그냥 오늘은 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막 던지는 얘기야. 우주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그냥 막 던져보려고 해. 음악 소리에 곁들여서 얘기하면 흥겨울 것 같았는데 그 또한 쉽진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동차 바람,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어오게 했는데 소리가 심상치 않지.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차가 줄줄이 가는 건 비슷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극적인 변화는 없어. 뭐 고작 10분 땡겼다고 뭘 더 바래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궁금했지. 그러니까 누구나 바보가 아니나는 느낄 거라는 거잖아. 알 거고 뭔가가 이상한 낌새나 느낄 거라는 거지. 느낄 거. 그러니까 정말 당당했다면 사퇴를 한다? 왜? 왜? 사퇴할 이유가 없잖아. 사퇴시킨다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냥 답을 아는 거지. 관리비가 높다. 관리비가 높다라는 것의 답은 인건비잖아. 인건비를 그렇게 올려왔으니 모르면 바보 아니야? 너무 늦게 알았지 사실은. 뭔가 프로젝트성, 그러니까 고치는 걸 좀 자제하거나 혹은 미루거나 체감을 덜하게 했다면, 혹은 복구가 됐다면, 그러니까 자녀 예산으로 되돌려주는 거지. 그랬다면 아마도 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건 없이 버리는 사업마다, 버리는 일마다 정당하다는 걸 뭐 부정하는 건 아냐. 단지 욕심이 과했다. 아니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느끼지 않냐고. 에휴, 그냥 좀 그런 경고를 두 차례 세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오래 있고 싶다, 오래 같이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노력의 방향이 오래라기보다는 높은 연봉.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얘기하다 보니 답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사퇴 요구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구설수의 오르내림이, 거기에 대한 답은 본인들은 안다는 거지. 도망갈 일이 아니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정당하다면, 해왔던 일에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사실은 해명을 해야지. 답변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아직 불거지지 않은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두겠다. 무책임한 거지 사실은. 그걸 또 그러지 말라거나 혹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좀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겠냐고. 나라고 좋아, 일 잘하고 나름 투명한 것 같고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 직원들 관리도 잘해온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본연의 역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욕심이 과했다. 물론 그래서 너무 오래도록 무관심했다. 다른 사람들인 그 여파가 좀 세게 왔다. 이게 내 생각? 그래야. 자, 두 번째 페이지는 페이스야, 페이지야. 상대의 마음 존중하기, 상대를 존중하기, 그냥 존중하기, 존중하다, 존중. 그럴 거다, 그렇다, 그럴만하다. 근데 말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인정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들을 얘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부터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네 생각 맞네,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할까? 근데 좀 이건 이러지 않을까? 라고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다른 건데,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방향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게 핵심. 그래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리고 그 과정이 소통이라고 본다면 얘기해야지.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구나 라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통해서 일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에서도 양면이나 다른 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대화가 참 힘든 것 같은 게,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하면 그 강한 만큼의 반대되는 면이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니면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하면 그 진솔함이라는 건 아픈 곳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솔할수록, 강하게 어필할수록 대화가 힘들지. 그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라는 의식적인 말의 진위와 상관없이 답변하고 수긍하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다. 내가 바라는 게 만약 나의 온전한 이해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주론에 대해서 떠들었어. 근데 그 우주론에 관심이 없어, 상대가. 그렇다면 내가 우주론을 얘기해야 해? 아니면 얘기할 필요가 있어? 아니, 난 이런 데도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해야 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관심사가 다르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상대를 배려한다면, 듣기 싫어하는 혹은 들어봐야 뭐 관심도 없는 그런 주제는 제외.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온전히 힘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거를, 좀 안타까운 면이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면 사실 답은 없거든.
우주의 형성과 우주에 나갈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러니까 뭐 사실로 뭐 나타난 어떤 부분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걸 어디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라고 한다면 더더욱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이미 그거는 고민한 사람들 있지 않아? 전문학이든 철학이든 뭐 미래학이든 어떤 부분들에,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이미 그쪽에 대한 기술 구현을 위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나사에 근무하는 저명한 박사라거나,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뭐 판단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입장이라는 게 갈린다는 거야. 물론 그분들 훌륭하지, 존중해, 부인하는 건 아니야. 단지 정답이라는 게 없고 그 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그 전문성이 있는 직업에 있어야 한다라고 보지 않아. 그건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융복합이라는 개념이 단지 학문의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흐름이, 그리고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부분들이 맞닿아 있다라는 걸 고도의 발전된 기술 덕분에 알게 되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 지금 AI나 양자역학을 해석하기 위해선, 아니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철학인지 과학인지 뭐 어떤 사상인지 뭘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철학자다, 에? 물리학처럼 답이 있는 어떤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답을 내는 물리학자들이 1 더하기 1은 물음표야? 1일 수도 있잖아. 이런 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명한 철학과 어떤 물리학의 사이가 과거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고도로 발전할수록 학문간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구분이 모호해지지. 생물학에 대한 혹은 진화, DNA 분석 쪽으로까지 접근하고, 그 DNA의 조합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거냐라는 부분들의 얘기를 접근하다 보면 기존의 생물학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융복합의 지금 시대잖아. 이미 융복합이 가시화돼 있고 일종의 상용화 단계야. 그런 단계에서 우리의 교육이 단순히 암기라거나 기존에 이 사회를 살려면 이런 걸 알아야 해 라고 하는데, 그걸 배우는 입장에선 체감할 수가 없는 거지. 사회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누적돼 왔던 어떤 경험치라고 보더라도,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사회를, 이 느낌을 그 사회와 역사에서 풀어주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해. 그러니까 지루하지. 재미가 없잖아.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과거는 어땠지? 지금이 이 정도인데 과거는 어땠지? 라는 관심이 생길 때서야 비로소 그 배움이 의미를 찾을 텐데, 지금엔 너무 이런 거 알아야 해 라는 입장에서의 주입식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지. 물론 지금의 학문이
그 개개인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그 궁금증이 유발되는 시기에 어떻게 맞춰서 교육을 전개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한다면 개인 맞춤형 교육한다며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이름은 그런 거잖아. 반복학습을 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맞춰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이잖아. 교육, 뭔가를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건 일정한 틀 안에서, 체계 안에서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궁금해할 때 스스로 배우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미리 주입을 하다 보니 이런 거 알아야 해,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알아야 돼, 전천후 사람됨에 대한 전천후 방향에서 접근하다 보니 정말 따분해하지 않거나 지루하지 않거나 혹은 반감되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심지어 호기심마저 날려버리는 일이 일어나니 나이가 들수록 일부에 가장 잘 적응한 그냥 성적과 무관하게 정말 자기 마음에 맞아서 꾸준히 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취미든 간헐적으로 한번 배웠든 사이드로 배웠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이 있는 곳에 자기적성, 그러니까 행정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뭐 편집이라든지 모르겠다. 어떤 식의 접근 말이 더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영역이라도 각자의 역할이 개별로 존재하잖아. 과학이 과학으로만 존재하지 않잖아. 물론 과학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해 끊임없이 그걸 파고들어. 그럼 거기에 전문가가 되었다? 라고 봤을 때 그가 갖출 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평생 갈고 닦아도 부족할 판인데 라고 할 말을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풀어내기 위해선 다른 학문의 얘기를 들어볼게. 그럼 아니면 이거 전문가면 좋겠는데 이런 자기중심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로 보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 시야 최소한. 그래야만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 전인화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는 이거 이런 거 아냐? 라고 박사급이 되는 우리가 원하는 박사 그가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관심을 갖고 파고들게 하는 그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내 입장이잖아. 사고의 영역과 포기 그리고 이치를 가르는 어떤 노력들이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옥산군 읍내를 통과하고 있어. 옥산면 행정복합센터를 지나가고 있다고. 자, 여기서 그럼 또 질문들을 던져놔야 답변을 좀 들어볼 거 아니야. 재미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페이지 1페이스 거기에서 얘기했던 관리비에 주된 상승 원인, 이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그게 문제 이슈화가 됐는데 그 상황을 맞닥뜨린
관리 직원들의 집단 사퇴 의사표명, 뭐 읍수하는 개념일 수도 있어. 아, 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잡길 바라는 어떤 협상에 우위에 서기 위한. 그렇지만 일단 사퇴 의사는 수리가 되는 순간 아웃이니까 오히려 의심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어떤 교감이라고 오해나 해석을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줘. 자, 두 번째 페이지, 부부간의 어떤 대화에, 그러니까 좀 불쾌하거나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난 이 얘기를 하는데 생뚱맞거나 어긋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주로 얘기하다 보니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 서로 인정하거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면이 있음에도 잘 느끼질 못해.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맥힌다면 뭐 시원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답답해지는 거지. 말을 하다가 멈춘다거나.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건지 그냥 내버려 둬. 자연 회복되게. 그리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적 지향형으로 당신 행동하잖아. 이런 얘기들이 목적 지향형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더라. 그건 아니니까. 어쩌면 10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10분을 위한 일주일이든 뭐 얼마간의 시간들이 혹은 3일이든 그 시간을 보낼 때마다 보내는 메시지와 어떤 나눔, 소통이 이를 충만토록 에너지가 차도록 만든다면, 아니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으니까, 만들지 못했으니 너무 치대지마 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근데 못 기다린다, 못 견딘다, 이런 말조차, 이런 대화조차 불편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한 주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구하는 거니까,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얘기해줘. 나 정말 불편하거든. 날 좀 내버려둬.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그 반응에 대한 남편의 어떤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그리고 3페이지는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지금과 같은 얘기를 요 며칠 반복됐거든. 물론 부부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다른 해소 창구를 찾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해소의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혹은 궁극에 대한 접근을 위한 주제를 탐구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 그런 쪽의 해석으로 접근한다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주론을 어떤 명제를 정의할 수 있을까? 우주론, 정말 양파 껍질 혹은
다차원, 다중 뭐 이런 어떤 편의상 도입된 개념들이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과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3차원 공간인 지금 이 삶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이는 삶을 4차원, 5차원, 6차원, 8차원, 10차원으로 해야만 방정식이 풀린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4차원에서 10차원에 풀리는 방정식을 이해하려니 이해가 되겠냐는 어떤 입장을 보았듯이, 만약 내가 지금 3차원으로 보는 이 세상을 평면으로 해석한다면, 면과 면, 이 흘러가는 흐름의 이 현상을 면으로 해석을 하고 면면이 이룬 세상을 내가 체감한다면, 그게 만약에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라면, 마치 우주를 알기 위해서 우주를 탐구한다고 할 때 우주의 어떤 기술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를 파고들었더니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어떤 쿼크나 뭐나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지구나 이 우주와 닮아 있다. 그렇지, 우주에서 태어난 어떤 가장 작은 단위니까 우주의 근원에 가깝겠지. 그 모습이 나와 닮았더라. 사람이 흙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면보다는 나의 갈비뼈를 뽑아 나와 닮은 형상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 와닿는 면이,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의 모습을 뜻하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닮았다, 나와 닮게 만들었다 라는 접근이 오히려 지금의 우주론과 인생 탐구를 놓고 볼 때 보다 근원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뻗어나가 전진, 기술 발전 이런 방향은 사실 차원의 벽을 고도로 높이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낮춰서 보다 정밀하게 접근하는 게, 10차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가령 3차원에 익숙한 사람이. 이거보다 2차원과 1차원 점, 근데 점에 대한 이해를 솔직히 쉽지 않잖아.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점선 면으로 이어졌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점선 면에 대한 어떤 이 현상의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3차원에서 10차원으로 점핑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차원수가 좀 낮지 않을까?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태생이 점선 면 그리고 입체로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진화 과정을 나의 DNA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식이 면면이 이어진다 라고 했잖아. 사람의 영생이 육체에 있지 않아. 사고의 흐름과 의식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어떤 나의 지금까지의 기록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과 뭔가를 해낸다고 했을 때, 영원히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질 어떤 파장은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접속 코드를 그 또한, 그러니까 진화해가면서 갖추겠지. 자, 그랬을 때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수없이 많은
접속 코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생을 탐구하는, 혹은 이 우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혹은 궁극에 접근하는, 궁극이 있어 없이 찰나같이 머문다. 이게 있는 자의 어떤 생존 원칙이잖아. 그렇다면 없기에 있어. 그러니까 없는 부분을 끊임없이 밀어내, 탐구해. 이런 개념이 지금 와 닿았잖아. 그렇다면 이 부분과 점선 면 그러니까 입체로 세상을 이해하려니 현상을 X, Y, Z 형태로 이해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지. 그냥 X, Y로 이루어진 축으로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고, 좀 더 가능하다면 X나 Y로 줄을 그어서 알고 싶다는 거고, 그게 어렵다면 X와 Y가 나타낸 그 교차점에 대해서 공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잖아. 여기에 대한 너의 의견을 알려줘. 연구하는, 수양하는 자세로서, 연구하고 수양하는 자로서 입장에서 내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에, 방식에 조언을 해준다거나 뭔가 이와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도 나에게 좀 더 호기심이 되는, 내가 탐구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줘. Thank you.